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무역 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메인 인사드리는데요, 뭐 그렇죠? 오늘은 근데 상당히 춥네요.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음, 그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 진짜 추워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사이 저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게 이제 그 간단한 그 수출 절차잖아요. 그쵸? 요것만 아셔도 요것만 완전히 remember 기억만 하셔도 몸에 뭐 기억해서 안 돼요. 기억한다고 되나요? 몸에 딱 배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간단한 그 수출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자,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복수 한번 해볼게요. 그쵸? 예. 그래서 7천 뭐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예. HS 코드 10자리 확인하신 다음에 예, 년도별, 국별 수출 통계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디서요? 관세청 무역협회 여기가 제일 낫다고 그랬죠?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하시고자 하시는 품목에 대한 HS 코드 10자리 어디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고요? 125번 화재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HS 코드 수출 요건 확인은 125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2번. 이 확인하신 그 통계 자료를 참고로 해서요. 수출이 증가 추세이며 금액이 많은 3개 내지 5개 정도 국가를 1차 타겟 마켓을 선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1차로 선정한 국가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국가 한 개 내지 두 개를 최종 타겟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수출용 홍보 자료. 이거 진짜 엄청 신경 쓰셔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품의 특장차, 특징, 장점, 차별성을 확실하게 바이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엄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이것도 되게 뭐냐, 광고 대행사 이런 데다 맡겼어요. 비싼 돈을 주고. 왜냐하면 그때는 컴퓨터 이런 것도 뭐 예전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프로그램도 많지도 않았고 디자인하는 게 그래서 어려웠잖아요. 그죠? 이제 디자인하는 것도 쉽잖아요. 이제 PPT 가지고 보면 뭐 디자이너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만 집어넣으면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돈 주고 찍지 않더라도 촬영 안 하더라도 PPT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홈페이지야 뭐 이건 기본이니까 이건 당연히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품을 확실하게 바이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쵸? 예, 특장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슬로건 아니면 광고 카피 이런 것도 좀 만드시고요.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를 찾는 거예요. 바이를 찾는데 예, 뭐 대개는 뭐 오프라인 같으면은 전시회 수출 상담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커트라나 무역협회 지자체 이런 데 홈페이지를 자꾸만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 시간 되시면 한번 전화를 하세요. 담당자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지원 제도가 있느냐, 예, 언제쯤 시행되느냐 정말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시켜 버리세요.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귀찮아할까요? 아이씨, 또 연락해야 될 때 한 군데 늘었네. 아이씨, 뭐야 이거. 귀찮네. 아니에요. 그분들은 연락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잘 보내줘요. 그래서 통화 한번 하셔가지고 그 기관들의 메일링 리스트에 좀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어디요? 무역협회, 그 다음에 코트라,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이런 데들이요. 그럼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부스 임차료 거의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편도 비행편까지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반, 50%.
예. 그다음 온라인 같으면 첫 번째는 검색 엔진. 뭐 대표적인 게 구글이나 야후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거래할수 사이트.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검색하시더라도 현저로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는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겠다? 그럼 구글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베트남어로 입력해서 예, 검색을 하시면은 베트남어로 돼 있는 베트남 기업들 쫙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글 같으면은 고급 검색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뭐 따옴표를 붙인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찾아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고급 정보 검색 방법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구글 정보 검색 방법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컴패스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알선 사이트 아시죠? 트레이드 리즈라고 얘기하는 거. 전 세계 한 100개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거래소 사이트를 주소를 알아내시라고 하면 돼요. 예, 구글에 입력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트레이드 리즈. 예, 무역 거래하는 회사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번. 예, 바이한테 서큘레이터를 발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미리 써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 바이어 찾고 보내고 바이어 찾고 보내고 이 작업을 맨날 하시면 돼요. 몇 개씩이요? 하루에 적어도 5개씩만 하세요. 예. 이건 제가 검증을 한 거예요. 예. 제가 건국대에서 한 10년 겸임교수 하면서 사업단 운영했잖아요. 무역사업단. 뭐 엄청나게 수출했어요. 엄청나게는 아니고요. 학생치고는.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도 무역과 창업 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한 5개씩 보내면요. 한 2, 3주 있으면 답장 오기 시작해요. 예. 2, 3주 있으면. 예. 2, 3주 보내면 대략 한 100개 보낼까요? 예. 대략 한 100개 보내면 한 2, 3개 정도 답장 오니까. 예. 물론 잘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리플라이가 오는 바이어야 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이메일이나 SNS, 줌뭐 이런 거 가지고 8가지. 그죠? 안건은 8가지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품질,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선적, 보험, 보장, 클레임이요. 품질,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선적, 보험, 보장, 클레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안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좋죠. 바이어 만나기 전에, 협상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9번째, 무역 조건 협상이죠. 그래서 협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 그랬어요. 협상을 할 때도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이나 SNS.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설명드리는 거죠. 무역 계약에 대해서 무역 계약.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지워버리고 클릭하고. 예.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무역계약의 본질이 뭐냐? 요거다. 법적 구성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그 다음에 체결의 원칙은 계약자의 원칙. 근데 일단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 뭐 가행법규에 위배가 된다. 기존의 법률에 위배가 된다. 가행법규, 기존의 법률. 예. 같은 말이죠. 예.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거의 드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계약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 누가 쓴다고요? 아무나 써도 돼요. 셀러파에 아무나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형식이나 내용도 정해진 게 없고 뭐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만 설명 잠깐만 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이제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이요. 무역계약에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특성, 법적 성질. 예. 보시면 첫 번째 불요식 계약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불요식 informal, formal이 아니고요. informal, formal하다, 형식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informal하다. 그래서 아니 불자에다가 요식, 형식을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은 형식을 유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특별한 내용 및 형식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구두계약, 그것도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는 권위가 없고요. 법률에서 그렇다. 법 그러면 대개는 뭐 우리나라 법 관련되는 게 무역 관련된 우리나라 법, 그다음에 영미법, 대리법, 뭐 그다음에 뭐 CISG, CIS가 뭐예요? 유엔에서 만든 비엔나 협약, 그렇죠? 무역계약의 기본법. 거기도 다 그렇게 보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전에서 구두계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려식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계약서를 여러분들 쓰실 때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누가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냐 셀러 바이어 중에 어떤 형식 어떠한 뭐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느냐 그건 없다. 약간의 성립 요건은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야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하는 방법 이것도 상관없어요. 예. 팩스로 주고받아도 될까요?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아도 될까요?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하면 좋은데 급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이나 팩스 상관없다. 네이버에 보시면 여기서 말이 참 많아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계약했을 때 법적 구성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 근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낙성계약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음. 어떤 저기 뭐 거래 목적의 인도나 대금의 일부 지급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약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해 주세요. 계약서를 보내는 거. 승낙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동의 의사 표시를 해오는 거. 보통은 이제 사인하죠. 근데 사인보다 사인이 가장 많고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뭐 상관없어요.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든 아니면 뭐 SNS로 메시지를 보내든 오케이. 어, 그래서 I hereby agree to accept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보내면 상관없다. 쌍무계약성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 불려식 계약성이 있고 낙선 계약성이 있다. 쌍무계약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계약 상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셀러 입장에서는 뭔가를 제공해야 돼. 물건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용역이 됐든 제공한다는 내용이 써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대금을 결제하겠다. 아니면 뭘로 주겠다. 금전적 어떠한 그 그러니까 대개는 돈이죠. 돈으로 주는 거죠. 돈으로 주겠다라고 써놔야 된다. 근데 뭐 물건도 주겠다? 상관없는 거죠. 뭐. 네. 그 다음에 유상계약성. 이거는 뭐냐면 무상계약의 반대죠. 그래서 대가적 의미를 가진 출연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줄게. 그러면 나는 이거 줄게. 그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쌍무계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이건 항상 유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상계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코이카 같은 데서 동남아 이런 데다 막 그냥 뭐 비료나 쌀이나 뭐 의약품 이런 것들 막 제공을 하잖아요. 이북에다가도 북한에다가도 우리가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예. 그때도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예, 써요. 쓴다고요. 그리고 국경을 넘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건 무역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말씀드렸어요. 계약의 법적 성질, 불려식 계약. 그래서 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나 내용이 없다. 요식이 아니고 불요식이다. 심지어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누가 써도 상관이 없고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니고 사본도 상관이 없다. 낙성계약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대개는 뭘 하냐면 사인하는 거예요. 셀러도 사인하고 바이어도 사인하고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뭐 보증금을 얼마를 넣어야 된다. 뭐 1차로 얼마로 선적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무계약성, 유상계약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길었네요. 12분 내에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늘 추우니까, 날씨 추워요? 예, 조심하시고요. 목도리 꼭 하시고요. 예, 목도리 하시라고 저도 목도리 했어요, 일부러. 예, 실내인데도. 저 아직 집이거든요? 지금 6시 반이에요? 제가 요새는 그 오픈을, 제 동네에서 오픈을 8시 반으로 맞춰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니까 지금 시간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어요. 예,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건평 행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재능 기부하는 거니까, 그쵸. 많이 좀 선전해 주세요. 내용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네.